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실질적, 금전적 외부성에 우리가 개념을 좀 확인을 했고, 이 표현도 보기 속에서 워낙 자주 나오니까 명확하게 좀 아셔야 되고요. 이제 외부성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외부성은 지금부터 다 실질적, 기술적 외부성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그 전에 시장의 원정 경쟁이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곧 뭘 의미하나요? 한계 편입 곡선이죠.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은 뭘 의미하나요? 한계 비용 곡선입니다. 자, 외부성이 없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편익과 사회 전체가 누리는 편익이 같아요. 그리고 비용도 마찬가지야. 사적으로 내가 생산에 따른 비용이나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둘이 같고 이 둘이 같기 때문에 굳이 다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계 편익, 한계 비용만 썼었어요. 그런데 소비 측면의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요 둘이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생산 측면의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 둘이 괴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외부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외부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 측면의 외부성과 소비 측면의 외부성이 있고요. 생산 측면의 외부성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죠. 외부 경제가 있고 좋은 거. 외부 경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긍정적 외부성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양의 외부성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표현들 가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가 있고요. 외부 불경제는 안 써도 되겠죠. 다른 말, 부정적 외부성, 음의 외부성 이렇게 부르겠죠. 느낌만 아시면 되고, 소비 측면도 외부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 또 하나는 외부 불경제. 제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 보지만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죠. 저기는 뭐가 깨진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 자, 생산 측면에는 MC끼리 괴리가 일어납니다. 프라이빗과 소셜이.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외부, 소비 측면의 외부성은 편익끼리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과 소셜, 마지널 베네핏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사례를 하나씩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얘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하면 우리가 사례로 든 거는 강상류에 뭐가 있었나요? 화학 염료로 염색하는 염색공장. 그래서 화학 물질을 폐수를 방출한다. 그 다음에 하류에 깨끗한 물로 소주를 만드는 피해를 보는 소주 공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 PMC 누군가요? 염색공장인가요? 소주 공장인가요? 염색 공장이죠. 외부성을 일으키는 애는 자신의 비용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자신의 염색하는 비용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은 제가 체크 포인트에도 써놨습니다. 이 프라이빗은 외부성의 유발자의 비용이나 편익입니다. 외부성을 일으키는 주체. 그 다음 염색 공장이 한 단위 염색을 하는데 10,000원이 들어요. 옷감을 하나 염색하는데, 근데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이라는 건 염색 공장의 생산 비용에다가 의도하지 않게 하류에 있는 소주 공장이 피해를 본다 이거죠. 그 피해를 어때요? 더해줘야죠. 왜냐면 염색 공장도 사회 일원이잖아요. 요거에 더하기 피해를 보는 소주 공장의 외부 한계 비용을 더해줘야지만 소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and 더하기 피해보는 사람 거. 그래서 이 external이 써져 있는 요 편익이나 비용은 외부성의 유발자의 누군가요? 상대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뭐가 더 크죠? 얘가 10,000원인데 하루에 있는 소주 공장이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4,000원이 된다면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14,000원. 그래서 뭐가 크다?
소셜이 크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죠. 프라이빗보다 소셜이 크면 생산의 외부 불경제입니다. 그러면 생산의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양봉업과 과수원. 아까 보기에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과수원. 그럼 얘는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에 익스터널 마지널 코스트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빼야죠. 그럼 부동은 어디로 벌어집니까? 프라이빗으로 벌어지는 거죠. 본인이 치르는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효과? 다운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의 외부 경제 갑니다. 얘도 두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소비 측면의 외부성은 제가 기본 강의 때는 꽃소비를 예로 설명을 드렸고, 교육 서비스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오래전에. 자,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편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사회 전체를 어때요? 이롭게 하니까 의도하지 않는 external marginal benefit이 추가로 발생하겠죠. 그러면 얘를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죠. 그러면 소비의 외부 경제는 프라이빗이 큰가요? 소셜이 큰가요? 소셜이 크죠. 사회 전체의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소비의 외부 불경제는 뭐가 있었나요? 술, 담배. 자긴 좋은데 사회 전체는요, 편익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소셜 마지널 베네핏은 TMB에 EMB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피해를 보니까 빼야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소셜이 낮아진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수치를 대입한 건 기본 강의 때 다 보여드렸고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딱 들으면 알아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오래 한다. 내가 써보고 여러 번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생산의 외부 불경제는 프라이빗이 커요? 소셜이 커요? 소셜. 안 좋은 거. 소비의 외부 경제는 그냥 뒤에 편익인지 비용인지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프라이빗이 그냥 소셜이 그냥 이걸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소비의 외부 경제 좋은 거잖아요. 프라이빗이 커요? 소셜이 커요? 소셜이 크다. 소비의 외부 불경제는 뭐가 크죠? 프라이빗이 크다. 소셜이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비는 끝에 편익이에요. 생산은 끝이 뭐죠? 비용입니다. 프라이빗이 그냥 소셜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내가 느낌이 살아나도록 기억을 하시고 연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연습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다 뭐가 발생합니까? 시장에 실패. 자, 좋은 거는 어떤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나요? 과소과잉? 그렇죠.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라고 하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하는데 소비는 생산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소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다 생산이라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왜 시장에 실패인가요? 과잉하니까 너무 많이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질문 갈게요. 과소라는 건 시장의 과소예요? 효율적 생산량의 과소예요? 에? 뭐라고요? 시장이요? 효율적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두 개 있잖아요. 시장 생산량이 있고 효율적 생산량이 있잖아요. 어떤 게 지금 과소과잉이라는 거죠? 시장인가요? 효율적인 부분이 과소과잉이라는 뜻인가요? 1번 시장 손 드세요. 시장. 내리세요. 2번 효율적. 큰일 났네요. 이게 곤란한데? 이거를 안 좋은 건 과잉, 좋은 건 과소 다 알아요. 근데 뭐가요? 그러면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냥 과소 과잉 맨날 이러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시장이 과소 과잉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실패해요. 시장이 그래서 실패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러니까 실패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을 우리 시험에서 균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은 레벨로 두면 도달하는 균형이 곧 시장에서 나타나는 균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시장의 생산량, 소비량이고요. 여기는 효율적 생산량, 소비량이에요. 그러면 뭐가 과소하다고요? 시장이에요. 그럼 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가 과잉이라고요? 시장이. 그럼 얘보다 많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반대로 물어보거든. 생산의 외부 불경제의 경우 효율적인 생산량은 시장보다 과다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시장이 더 많거든요. 효율적인 건 과소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 얘는 시장이 되고 효율적인 걸 물어보면 얘랑 뭐가 되죠? 다 반대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시장이 과소하니까 효율적인 게 더 어떻다는 거죠? 많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과잉이니까 효율적인 게 어떻다는 거죠? 작다. 얘가 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제일 많이 헷갈려요. 실제 보기에서.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누가 개입하나요? 오케이, 정부 개입.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는 거 할게요. 과소 과잉은 시장. 효율적인 생산량이 소비량을 물으면 과소 과잉에 뭐 반대로 대답하자. 아셨죠? 됐고. 자, 정부가 개입을 할 때 좋은 거는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보조금 줘야죠. 과소하니까 효율적이 되도록, 과소하니까 효율적이 되도록 뭐 해야죠? 장려해야죠. 장려하는 거 뭐? 피고, 보조금. 피고는 안 쓸게요. 보조금. 자, 안 좋은 거는 못하게 해야죠. 못하게 하는 거 무슨 세 부과? 자, 피고세 부과하는 거죠. 꼭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근데 피고세가 이제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걸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